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방금 건 악몽이다. 자, 에딘버러를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계이자 관광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스퍼드 송윤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명 잘 받고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대망의 트레이스포팅 관객과의 대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하고 MD 부스 오늘 질문판에 붙여주신 현장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에딘버러를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아직 에딘버러를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촬영해주시고 잘 얘기해주시고 잘 소문내주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또 있고 각자만의 또 사정이 있고 또 남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중간에 저희가 길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가셔야 되는 일이 생기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 메도스파크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했던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퇴장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출연자분들과 각색에 참여해 주신 표상화 작가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김바다 배우님 다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떨려요, 그렇죠, 여러분? 네네.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대답해 주시면 너무 힘나게 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 분씩 우리 관객분들에게,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분들은 또 특히 감사하게도 짧은 캐릭터 소개도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우리 표상화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연극 트레이스포팅에서 각색 맡아서 참여한 표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에 큰 돈을 갖고 도망가는 마크 역을 맡은 은기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지 남친 토미 구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꼴초 에피 엄마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배구리의 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증스러운 에피 아빠 식보입니다. 아, 식보의 김선혜입니다. 네, 김선혜 식보님. 자,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과 또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스포팅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작가 어반 웰시의 소설로 출간 당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뒤이어 만들어진 데니 보일 감독이 감각적인 영상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원작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미리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점인데요. 원작 소설과 영화 모두 각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의 나레이션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책과 달리 영화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극에서는요, 마크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색에 참여해주신 표상화 작가님, 연극에서도 특정 장면을 대사나 장면이 아닌 나레이션 방식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저희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게 진행 방식이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살짝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레이션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요. 우선 저희 연극 트레인스포팅이 가지고 있는 서사 구성 방식이 기존의 기승전결을 모토로 한 플롯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서사극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사극은 보통 이제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극의 구성 방식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 주인공의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둘이 갈등을 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제를 나타내는 게 저희가 익숙한 플롯 구성 방식인데요. 서사극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관객하고 거리감을 만들듯이 호흡을 끊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야기의 주제가 이야기를 보는 도중에 저 상황이 왜 저렇게 흘러가지? 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관객들이 그런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제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나 혹은 개인의 선택이나 또는 캐릭터의 어떤 성격적 특이성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혹은 사회 현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만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재미없는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죠? 네, 다들 재밌게 들으셨죠? 그쵸? 네. 그럼 저희 그 방식이 저희 이 친구들 정말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약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딱 맞는 구조네요. 그렇죠? 네.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이 서사극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플롯 구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브레이트로 시작해서 영국 등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방식인데요. 네. 지금 우리 기존에 여기 배우 각 이제 트랜스포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원작 소설도 역시 기승전결을 사용하지 않는 플롯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트랜스포팅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방식. 어쩐지 제가 한 번 보고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네, 어쩐지 저랑 맞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마크 문태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6캐릭터, 나오는 등장인물 6명에 대해 묻는 그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마크가 나레이션으로 끝까지 친구들에 대한 묘사를 극중에서도 해주는데요. 우리 문태우 배우님이 표현하시는 마크에게 저희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중간에 그런 대사가 저기 3층에서 제가 하는데 진짜 약물 중독자는 다른 것에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친구도 없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마크가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에서부터 제가 연습을 할 때 좀 만들어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 아예 없진 않겠죠. 뭐 맨날 만나고 같이 좀 최근에는 많이 훔치고 약을 하고 좀 나쁜 짓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그 대사와 함께 제가 어떤 약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혹은 어떤 영화들을 볼 때 느꼈던 건 약물을 한다는 게 단순히 나 개인의 몸이 망가지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관계들까지도 다 파멸을 들으라고요. 이 약이라는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희가 초반에는 막 시끌벅적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청춘물처럼 막 요절보통 막 우당탕탕 막 친구들끼리 막 이런 게 좀 있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분위기는 마지막에는 모두와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좀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그런 느낌을 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연출진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으나 저희가 처음 하고 끝에 트레인스포팅 하는 장면이 백구처럼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셨을 때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 트레인스포팅을 할 때에 막 그 에너지와 이제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 완전 헤어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그렇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친구들을 그렇게 깊은 우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른 거니까요. 예, 그렇죠. 저는
적어도 김대우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마크는 예, 아슬아슬한 친구 관계. 네, 여러분들도 잘 느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미역의 고상호 배우님. 예. 저희 극에서는 정말 등장하지가 않죠. 너무 궁금해요, 저도처럼. 그 리지. 네. 토미 하면 리지, 그리고 리지 하면 토미잖아요. 네. 우리 토미에게 리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네. 궁금합니다. 토미한테 리지가 어떤 존재냐면,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인데, 이 토미는 혼자 유일하게, 백기와 마찬가지로 약을 하지 않는, 처음엔 그런 인물인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만나서 이제 인물들을 봤을 때, 토미는 제가 책이나 영화들을 많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인물이 많이 이렇게 합쳐지고 짬뽕된 인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슴이 되고 약간 그랬어요. 그죠? 설정도 각자 다르죠. 예. 네네. 그래서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잡기에 제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뭐에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이 헤로인 중독, 그리고 뭐 백비도 뭐 어떤 폭력 중독, 그러면은 책이나 어떤 데서는 약간 그 토미가 섹스 중독과 콘서트 중독, 뭐 음악 중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었는데 저는 섹스는 약간 그것보다 좀 더 넘어서 그냥 리지에 대한 중독, 그러면 다른 여자나 어떤 다른 여성을 통해서도 약간 그런 중독적인 걸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약간 리지의 사람에 대한 중독적으로 약간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마크도 중간에 금단 증상을 겪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금단 증상을 겪는 아니에요. 그게 다른 방향성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리지. 정말 리지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쵸.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는. 네. 사라지는 같은 설정. 괜찮은 거예요. 저도 하나 만들려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끼리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약간 그런 처음에 마크한테 와서 하는 대사는 약간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응을 친구 사이에서 할까봐 괜히 나는 섹스 때문에 그립다. 약간 되게 불러대는 싶은 걸로 저는 이제 처음에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게 그립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런 걸 표현하고 티내고 싶지는 않았어서 그런 그렇게 설정한 저의 확실히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도 관객과에 대한 이쪽에다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마치 리지가 된 기분. 네. 오늘의 리지는 약간 저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리지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끝까지 잘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송유택 배우님. 네. 마지막에 마크가 돈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퍼드만의 우정 표현 방식인지 아니면 겁쟁이이기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저는 스퍼드가 모른 척하는 이유, 그게 우정 표현 방식인가 겁쟁이이기 때문인가 뭐 그렇게 크게 나눠 주셨는데 둘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맞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른 척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만들어진 연극에서. 아무래도 그 상황을 약이 바로 깬 상태에서 목격하게 됐고 정말 저게 뭐 하는 거지? 아니면 또 동시에 여러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마크가 잘 무사히 도망쳤다는 거를 알고 나서 그리고 마크가 나에게 주어진 돈을 내가 발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크 입장에서도 마크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 친구로서 그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때 훔치는 마크의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면이긴 한데 이제 그 비슷한 건 아닌데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상황? 이제 재판실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입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이제 저는 이제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고 마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잖아요. 맞죠? 네. 제가 다 이해하고 맞죠? 하면서도 참 네.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얘기한 와중에 저로 인해서 시작된 제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쉽게 그런 상황에서는 인정하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마크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로 인한 자책이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표현됐을 때 마크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죄책감 때문에 환영이 스퍼드가 막 죄수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에게서 그런 벗어나고 싶은 환영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와는 또 달리 이제 스퍼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마크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저 마크와 함께 잘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찰나의 순간이 어떤 감정을 약간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와 대답을 둘 다 하려다 보니까 네. 참 질문 그때 잘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있어요. 체크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셔터 소리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민 배우님. 유일하게 약을 하지 않는 백비와 마약 거래상 조니로서 상반된 캐릭터를 보여주시는데요. 백비가 유일하게 약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각 캐릭터를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예. 백비가 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약을 하지 않는 이유. 원래 약을 안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약을 하지 않는 한 번에 이해하셨죠?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예. 원래 안 하는 건데,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네네. 저는 아까 방금 우리 각색관. 네. 네. 예. 고급진 플롯 구성을, 저는 순간단 이해를 했어요. 이게 작품에서 어쨌든 선택하라. 그게 저희 작품의 주제잖아요. 인생을 항상 선택을 하면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근데 거기에 거기에 딱 부합하는 캐릭터가 하나 딱 들어있는 게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마약을 하는 자와 마약을 판매하는 자.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레이엄도, 당하는 자, 방치하는 자, 경찰도 마찬가지고, 집행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이거는 같은 인간끼리 누가 그거를 결정하느냐라는 건 없는데,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 꼭 필요한 인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선택이라는 갈림길을 항상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제가 그 인물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안 하는 이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캐릭터도 거기에 이제 좀 부합을 해서 다른 나오는 보편적인 인물들하고 조금은 상반되게 뭔가 연기 패턴이든 어떤 면이 다르게 좀 해줘야겠다 상반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좀 캐릭터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명쾌하게 했습니다. 다 선택하고 계시죠? 그 캐릭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선택하고 계시죠? 우리 소미 보상으로. 콘서트. 맞아. 콘서트도 선택했어요. 약을 선택했어요. 네, 우리 엘리 조지승 교수님요. 약. 예? 약을 선택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반대를 선택하셨죠. 겨우겨우 넘어간다. 자, 그 다음, 우리 트레인스포팅의 홍일점, 조지승 배우님. 엘리가 영국놈들과 부딪히고 나서 오늘 저녁에 수다나 떨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성친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혹시 엘리는 동성친구보다 함께 헤로인을 하는 남자친구들이 더 많은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엘리는 막 놀러다니고 같이 어울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애정이나 책임감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의 관계가 쉽게 깨지고 서로 상처 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식구이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식구이와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키우겠다 하는 것이고
여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이지만 아까 마크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갖고 목적, 마약이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맺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지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뭔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지만 딱히 여자친구만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중 배우님이 설정하신 에리한테 예. 그런 게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데. 저도 있고 우리 네, 뭔가 맞아요. 친구처럼 잘 지내고 맞아요. 있는데 그럼 약간 네, 저는 되게 지승 엘리와 정말 친구처럼 하고 있는데 약간 친구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들으니까 약간 배신감 들어요. 오빠, 그래요? 농담이 있습니다. 네. 서로 각자의 설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우리 김바다 배우님 에피의 죽음으로 우리 아기 에피의 죽음으로 초반과 중후반의 캐릭터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19위가 19위는 에피가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에피가 그리고 약을 끊으려고 그 다짐한 이유가 온전히 에피의 죽음 때문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다 답을 드리려면 저희 마크 대사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9는. 왜냐면 19에는 모든 걸 내가 선택해서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약, 여자, 모든 걸. 근데 에피의 죽음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그 말이 철없기도 하고 용기 있기도 하고 가소로워요.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19위는 난 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이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선택하지 않은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마약을 아주 끊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네. 뒤에 가서 다시 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잠깐 언제 생각날 때 잠깐 하는 정도로만 그냥 그런 거 아, 마약을 다시 하는 거. 네네네. 그 얘기까지 해요, 지금? 아니요, 그냥 저 여쭤보고 법을 먹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꼭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실은 그 중독 전문가 선생님을 하루 모시고 맞아요. 그런 좀 관련된 얘기나 네. 간단한 질의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죠. 그때 저도 조금 이해가 풀리는 지점이 마약하고 끊고 다시 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 너무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근데 선생님한테 중독자들의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자들의 삶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가진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도덕성, 사회성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주가 있구나, 그들의 삶의 굴레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한 사람들만 또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냥 전 안 했어요. 네. 다시는 안 할 것처럼 끊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게 그들의 굴레일 수 있겠구나. 19위도 그 굴레를 똑같이. 그쵸. 똑같은 인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잠깐 첨언을 하자면. 예. 담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약보다 훨씬 중독 구성이 어떤 덜 나는데 그 담배도 한 번 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담배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평생 참는 거지 끊는 건 없다. 10년을 끊었다가도 다시 싶으면 어느 날 순간 확 그러면 그냥 바로 담배를 그날부터 다시 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선생님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주신 단어가 그러니까 오이가 네, 한번 오이지로 담그면 그러다가 오이가 아니면 다시 절대 오이가 될 수 없는 맞아요. 실제로 그 예를
그러니까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오이는 다시 절대로 오이가 될 수 없죠. 오이는 언제든지 오이가 될 수 있죠. 네, 그냥 이게 심각한 얘기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6명의 오이들과 함께하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 마크의 금단 증상 장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마크에게 스테이크를 먹을 때 마크는 나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넌 항상 고기를 좋아했어 라고 말하는데 둘의 기억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마크한테 칙칙폭폭 귀찮으리를 하면서 음식을 먹여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태유 배우님과 지승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안 그랬어! 얘기를 한다는 거에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해까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점. 일단 제가 먼저 대답을 하자면, 저희 공연의 되게 큰 맥락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속어지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만적인 시각, 그래서 나쁜 말로, 꼰대? 그런 캐릭터들을 저희가 저희들의 대척점에 넣었어요. 판사, 면접관, 호브스, 그런 부분에 맥락으로 엄마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의 엄마로서의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자지간으로서의 이 작품에서의 등장이라기보다 그런 기성세대와 이 젊은 애들의 충돌로서의 엄마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난 고기를 안 좋아한다. 난 고기가 맛이 없다. 싫다. 근데 엄마는 그거를 듣고 글쎄요 흘려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한 건지 얘는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성세대들이 젊은 애들을 그래 너희들 필요하고 이거지? 너 이거 좋아하지? 너희들 이게 싫지? 그러니까 주입시키면 너희들은 내가 어른이니까 아닌데 너희는 이런 거가 지금 불만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거잖아. 포브스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네가 야근하는 건 동생 때문이지. 그러니까 뭔가 널 알아. 너가 지금 이러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거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오랜만에 들어. 고기 먹어. 너 고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등장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과 화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선택으로 이런 각자의 어른들이 볼 때는 매우 불량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상징하는 신이 아닐까. 그리고 칙칙폭폭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 마크라는 아이를 아직도 그냥 자기 품 안에 있던 꼬맹이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우 배우님의 말을 빌리면은 이제 엄마는 어쨌든 기성세대의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담당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그래도 표현하는 우리 엄마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지승 배우님의 엄마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빠가 이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엄마는 아이가 고기를 먹고 좋아한다고 기억을 해요. 엄마는 항상 고기가 좋다고 생각했고 항상 고기를 요리를 했고 흘려들은 건지 아니지. 그러니까 엄마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그러니까 꼰대인 게 너무 나쁘게 대하려고 일부러 꼰대인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이 맞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현명하니까 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지만 조금 잘못됐었을 수도 있는 애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이한테는 충격이 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칙칙폭폭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 예뻤던 어렸을 때 말 잘 듣던 마크를 추억하며 엄마는 또 눈물 글썽이면서 막 기억하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잘 지내보자 해서 즐겁게 유쾌하게 엄마는 다가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성세대지만 그래도 화해의 숨길? 그러니까 그 약간 날이 달라져 버린?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이기적인 시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럼 또 같은 장면에 이어서 같은 장면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마크에게 찾아간 백비가 마크에게 외치는 저희 대본에 참 대사가 많이 쓰여 있어서 이미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백비가 마크에게 찾아가서 넌 쓰러졌어. 하지만 넌 다시 일어났지. 계속 쓰러져 있지만은 않아. 넌 쓰러졌어. 하지만 다시 일어났지. 절대 쓰러져 있지만은 않아. 우리 윤택이 하시는 거야. 야, 아까부터 다 똑같아요. 자, 마지막에 짓는 그 미소의 의미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미소를 짓네요. 제가 안 봐가지고 한번 그 대사와 미소의 의미 몫인 거 아니죠?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아, 제 질문. 나와요. 그 대사를 하는 이유가 의미. 왜 마크에게 와서? 예, 아까 말했듯이, 약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이 갭에서 약을 하는 자가 안 하는 자 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마음을 열죠, 백비가 자기의 어떤 진심을. 왜냐면 나와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본능적으로다가 그때 쓰러졌다, 일어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건데, 이걸 좀 근사하게 있어 보이게 좀 얘기하자면, 기득권자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저 사람들 그냥 만약 쓰러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름 즐거움을 찾고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면서 항상 선택을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 기득권자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앞에 있는 마크를 두고 끄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도 좀 소리를 치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듣는 미소의 의미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미소, 우리도 충분히 웃으며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어떤 저만의 알 수 없는, 그래서 소심하게 조명이 꺼질 때쯤 물론 이렇게 딱 웃고 마는데 그걸 봤어. 그래도 그 미소가 매력적이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또 보신 거 아닐까요?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과 그 주요 장면에 대한 사전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럼 사전 질문의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보겠습니다. 심심하셨죠? 예. 우리 코상아 작가님. 작가님께서 각색을 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이거는 저도 조금 관객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트레인스포팅을 통해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네. 질문이 두 개인 거죠. 그렇죠. 그 뒤에 거 먼저. 저희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설명을 드리려면요. 우선 소설 얘기를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작품이 소설로 처음 영국 문단에 소개되었을 때 영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성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2018년인 지금까지도 사실 영국은 암암리의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냥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소득 계층으로 분배한다라기보다는 예술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배우들조차도 자기 계급에 맞지 않는 역할을 맡지 못한다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각 계층마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계급 사회 안에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점에서 트레인스포팅이 영국 문단에 사실 안겨준 충격은 굉장히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층민들의 어떤 성공 신화를 다룬 것도 아니고
뭐 하층민과 뭐 상류층의 어떤 달달한 로맨스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인생, 아무도 담고 싶어하지 않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요하게 써서 소설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사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순 자체를 비판하고 꼬집는 데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스포팅이 기존의 이야기들처럼 어떤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싸움을 그린다기보다는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어려운 삶, 실패한 삶,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극 트레인스포팅도 그렇고 영화 트레인스포팅도 그렇고 이 큰 기조 아래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을 바라보실 때 아까 다른 배우분들 저희 계속 쭉 얘기하셨지만 그 장면에서 누군가는 지배하는 자이고 누군가는 지배받는 자로 계속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모순들을 조금 바라보시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을 만들어내는 게 트레인스포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듣다 보니까 진짜 지금 약간 즉흥적으로, 물론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트레인스포팅 소설 자체도 그렇고 저희 연극도 그렇고 얘가 그냥 실패한 삶 혹은 또 그런 계급 사회를 꼬집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얘기하셨고 또 제가 그 전에 느꼈던 것도 그런데 약간 이 인생들이 실패한 청춘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뭔가 인생 청춘으로서 그걸 다시 아래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지금 약간 그들보다 여기 나와 있는 청춘보다는 좀 내가 더 낫다라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실패한 인생을 다룬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본다기보다 우리 삶이랑 같이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 상태가 썩 괜찮진 않지만 저는 물건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밤마다 계속 물건을 사는데 이게 사실은 제 인생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자이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만 사회적으로 허용된 곳에 있느냐,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을 선택한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내 삶과 또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잘난 맛을 살아가지고 약간 그래서 네. 예. 주안점, 그런데 이제 뭐 서사극도 서사극이고 주제가 사회 모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재미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일 많이 했는데요. 연극으로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희극성이고요. 하나는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 소설이나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들의 캐릭터가 조금 더 희극화되고 조금 더 바보스럽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시 그 공평론자의 빅비가 계속 집회를 찍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배우들이 살아있음을 이 관객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살아있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처럼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는 잠깐 뛰긴 하지만 소설에서는 뛰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뛰는 거를 최대한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왜 없는 거야? 네. 저도 물론 객석까지 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왜 객석을 뛴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대본으로 각색을 하는 작업 속에서 유쾌한 코믹한 요소들을 잘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뛰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뛰는 장면들을 최대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관객들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그걸 보는 관객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뛸 때 참 좋거든요. 저도요. 저 진짜 힘든데 주엽이 뛰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 관객분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작가님을 비롯해서 배우님들은 포스트잇을 한 장씩 뽑아서 순서가 되면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쪽부터. 네. 그래서 혹시 원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체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각자 자유가 좋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 뭐 각자 질문이 아니더라도 공통 질문을 뽑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저희가 혹시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짧게 대답해도 되겠죠? 핵심만 짚어서요. 우리 배우들이 잘 정리해서 핵심만 이야기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뽑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 뽑고 계시면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우리 각색의 표정화 작가님. 네. 마크가 먹는 어머니의 진통제의 정체가 뭔가요? 마크가 먹는 어머니의 진정제는요, 발륨이라는 의약품인데요. 아니요, 의약품이에요. 1963년도에 폴란드 화학사가 만든 항정신 의약품이고요. 원래는 그냥 긴장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은 2주 정도 이상의 2주 이상의 도로는 처방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성이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커트 코베인이 이 헤로인과 발륨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발륨이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은 실제 배우가 먹는 그것이 발륨이 정말 맛있었을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잠깐만,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비밀인가요? 제가 못해요. 저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아이디어거든요. 자, 기성세대가 나타났다. 작정도 같은.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바보가 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별사탕을 넣어서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발륨인 것처럼 되어 있는 아이는 별사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먹을 때 만에 하나 입 밖으로 떨어지면 맞아. 밖에서 보실 때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막 해방이 하는데 혹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이거 먹는데 별사탕이 5색 있는 거 한 색으로 다 먹습니다. 아니요. 색깔이 다 화면 색색에 별사탕이라 먹을 때마다 아주 신경 써서 먹고 있어요. 그래도 진정제를 먹는 마크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또 입만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떨어져요. 자, 다음 우리 마크 문태우 배우님. 예, 읽어주세요. 조태우 마크 대명 펜이 안 나와 개인 펜을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에든버러를 떠난 마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요? 약은 못 끊을 것 같긴 한데 배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글씨도 해롱해롱하네요. 마크까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마크는
연기하고 마크로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바라본 약물 중독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약물 중독자들을 평생 치료하고 그분들의 갱생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약물 중독은 결말이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물을 한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거나 행복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크는 에든버러를 떠나서 제 바람은 그렇지 않지만 제 생각은 약을 또 구입하고 약물에 좀 더 많은 돈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약물과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원래 약을 구하려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젠 돈을 구하려고 절도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근데 이제 돈도 많으니 얼마나 더 양질의 약을 취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 트레인스포팅 2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가의 의도 혹은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에든버러를 떠난 마크는 불행하게 약을 다시 손대고 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하지 말았어요. 약을. 너무 막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약의 약 이야기와 약간 일맥상통. 약은 특히나 많이들 이 작품의 정보를 접하셨을 때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약물 종류, 스피드, 바이륨, LSD, 애시드, 등등등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필로폰 등등등 이 무슨 약물 표가 있대요. 그 약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표의 제일 끝 제일 높이 있는 게 헤로인이래요. 이거는 그냥 아예 다른 마약들하고 아예 급이 다른 거의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이거는 하면 그냥 끝. 근데 우리가 하는 게 헤로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더 양질의 헤로인을 했겠죠. 양질이 어떤 식포이가 갖고 있는 친한 상품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오이지가 된 마크. 자, 다음 고상호 배우님. 네, 전 두 개나 세상에. 티오 손유택 배우님. 나? 텍스퍼드의 순수하면서 귀여운 역을 연기해주고 계신데 만약 다른 배역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은 자신입니다 하는 배역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까 질문하면서 많이 비쳤죠. 나 고기 안 좋아해. 넌 쓰러졌어. 이런 거나 다 할 수 있다. 약간 감정 표출이 이렇게 쭉쭉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요? 그래서 가슴 답답하다.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식구이 자기라고 얘기하라. 충분히 잘해주고 계셔서 제가. 아니 자기라고 얘기했어. 저는 안 따라요. 힘이 안 나요.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어쨌든 약간 모든 캐릭터들이 이제 좀 약간 저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저도 보고 이러고 어떻게 연기하지 막 이랬는데 내 거 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토미가 갖고 나온 고양이 하고 싶기도 합니다. 고양이도 잘해. 다음 질문. 네, 저는 질문들이 거의 다 이 네. 질문밖에 없더라고요. 그 애드립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은 선생님. 네네네네. 네. 극중 항상 토미가 선생님 묘사하느라 힘드시잖아요. 네. 이번에는 토미가 원하시는 선생님을 마크가 묘사해요. 그동안 당한 수모를 대갚아주세요.
아, 나 진짜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근데 이거를 막상 시키는 저희는 이제 네. 극상황이라 네. 제가 저도 이렇게 하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데 이 상황 안에서 좀 하기 약간 힘들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매도 빨리 말해야. 오! 재미없어도. 네. 그러면 우간다에서 발레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말하길 우간다에서 발레를 전공하신 이런 기분이구나. 어떻게 할 거야? 초등학교에 간 첫날 우간다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온 선생님이 말하시길 마크가 벨트 옆에 앉으면 조명 꺼주셔도 돼요. 이거 누구예요? 또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와. 매를 먼저 맞아 우리. 조명도 시키고 싶다. 내일 반대 때 오세요. 네. 예. 그다음 우리 조지승 배우님. 토미가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인물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예. 다이어트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냈어요. 다이어트는 사실 이틀 이상 못했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메가박스 치즈 팝콘이 제일 먹고 싶은데 치즈 카라멜 반반에서 치즈 좀만 더 많이 주세요. 근데 메가박스 분당 서현점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동대문도 괜찮고 고속터미널점 그리고 코엑스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 메가박스는 맛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는 거. 이 발언으로 인해 다른 메가박스가 또 선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승 배우님의 또 입맛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메가박스가 우리가 질 수 없다 네. 해가지고 또 분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요? 가보세요. 분당 서현점. 너무 멀다. 서울에 사신다면 동대문이랑 고속터미널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메가박스 치즈 팝콘이 제일 먹고 싶다. 치즈 카라멜 반반. 치즈 좀 더 많이. 근데 오늘 열심히 하셔서 오늘 이따 심야 영화 보러 가시면서 사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성빈 배우님. 저는 카라멜 팝콘. 아니요. 아니, 그건 나도 좋아해요. 예, 저는 간단한 거 몇 장 걸었습니다. 백비가 마크를 찾아오는 장면은 현실인가요, 환상인가요? 예. 이 질문을 은근히 몇 번 받아가지고, 네. 이게 왜 환상 같다라는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라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와, 그런 생각을 왜 들었을까? 나 이건 처음 봤습니다. 그걸 말 안 했어. 연습할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뭔가 더 훌륭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예, 감사합니다. 대답은 현실이죠, 현실. 예. 현실이. 악몽일인데,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백비가 보는 영화 뭔가요? 백비는 카라멜 팝콘을 사서. 영화 뭐 봤죠? 반지의 제왕 안 했어요. 처음에 이게 영화를 저희가 본다는 설정으로 해서 뭐 이지 만나러 갈 때 뭐 영화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뭐 연습할 때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뭐 해리포터랑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예 그런 것 중에 하나 봤는가 봐요. 오늘의 백비는 그러면 시대를 다 떠나서 오늘의 백비는 카라멜 팝콘 사서 어떤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영화를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팝콘 다 쏟을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그럼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지금. 영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거 보고 싶어요. 친구와 함께.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카라멜 팝콘 사셔서 보셨으면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정민대. 식보이와 토미는 모르는 비행기의 재미를 알려주세요. 좋아. 근데 이게 힘들어. 근데 이게 상당히
배우님 비행기를 약간 조카분들한테 많이 태워주시네요. 많이 되어줬죠. 무섭다고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진짜로 무섭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정민 배우님 다리가 기시잖아요. 형, 한 사람만 타기 형.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한 명만 줘. 여러분 집에 안 가세요? 둘 다 그냥 순서가 되게 한 발로 하나씩? 아, 그냥 한 발로 하나씩? 자, 들어와. 이게 은근히 무거워. 나 무거울 텐데. 맞아. 이게 형 맨날 우와! 재밌지? 처음 느껴본 기분이야. 나 약간 궁금했어요. 직구에 그냥 타고 아니야. 아니, 나 하고 싶은 게 이게 좀 위협성이 있어. 간다! 야, 너 무거워. 아, 예. 아니 평소에 잘 태우시는데 오늘 또 저희 공연에서 또 저희 먼저 태우고 또 뛰고 하니까 얼마나 근데 제일 피곤해 보이지 지금. 수염이 갑자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비행기 타고 집에 가서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김가도 배우님. 저는 제 다른 19위 질문을 다 골라왔죠. 눈에 보이는 것만 골라왔더니 똑같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19회가 다시 헤로인을 손대게 된 이유. 약을 끊었지만 다시 약을 하는데 그 이유. 에피의 죽음도 소미의 죽음도 19회에 약을 끊는 완전한 계기를 주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아까 질문에 한 개 딱 맞지. 오리였다가 오리였다 다시 오리 맞아요. 앞에서 다 끝났네요. 네. 그러면은 뭐 할까요? 따로 우리 배우분들 중에 혹시 유재기는 안 바꿔보세요. 아까 설명 이걸로 그냥 끝이요? 네. 끝이요. 너무 냉정한가? 일단 우리 김건호 배우님 지금 질문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배우분들이 혹시 따로 뭐뭐 끝이 지금요? 시시하카는 저도 반반이요. 서로 팝콘 우리 서로 취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문태호 배우님 벌레 여기 나왔어? 네. 무슨 얘기다? 엘리 19위의 아기의 죽음은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면 결국 살아온 방식을 다시 이어갈까요? 뭐 가족이 비슷한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약간 같이 하는 식으로 할게요. 배우님들이 연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혹시 대답하실 분 따로 있으세요? 마크가 네. 먼저 기억하는 게 네? 마크가 먼저 대답을 하는 게 네네네. 금단 증상 연기를 할 때, 그 금단 증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추위, 그 다음에 땀, 맞아.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이 몸이 이제 추운 걸 하다 보면 움츠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씬이 좀 저희가 한 몇 분 정도 나와요. 좀 길게 가는데 그 금단 증상을 가는 씬이 그 씬을 하다 보면 이 상태의 신체 세팅 상태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고 하다 보면 지금도 그런데 이쪽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쪽 여기가 내가 아까 고혈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육도 많이 무시고 그러니까 힘든데 실제로 제가 약간 이 공연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원리도 좀 나니까 네, 정말 좀 신체적으로 좀 무리가 오는 씬인 것 같아요. 금단들. 근데 그 씬을 그렇다고 뭐라 그럴까요? 살살 할 수도 없고